안녕하세요. MT 이슈체크 나은수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 뉴딜은 끝났다 라는 한마디에 친환경 사업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주가가 요동쳤습니다. 다음날 소폭 반등은 했지만 이 불확실성이 완전 해소되지 않으면서 전기차, 2차전지, 태양광 사업을 하는 기업들과 주주 모두 덜덜 떨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트럼프의 탈그린 기조에도 생각보다 큰 영향을 받지 않는 친환경 업종이 있다. 이런 보고서들이 하나둘씩 보입니다. 이 포럼에서도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업종은 바로 태양광입니다. 이 태양광 기업들은 지난해 중국의 저가 공세에 따른 공급 과잉으로 대규모 적자를 내는 등 이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실 이런 업황이 당분간은 계속될 거란 전망들이 우세했는데 이런 쉽지 않은 상황에도 이제 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올 것이다 라는 이제 시장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오고 있어서 이번 이슈체크에서는 이 전문가들은 왜 반등을 예상하는지 그 이유들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나라 이 태양광 기업이 미국 상황에 따라 실적 변동성이 큰 만큼 이 미국의 상황을 가장 먼저 살펴볼 텐데요. 이 트럼프 정부 하에서 이 굉장히 민감한 게 이 보조금 관세 이 문제일 텐데 이 부분을 집중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태양광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이 중국입니다. 그동안 저가 물량 공세로 이 시장에 이제 공급 과잉 상태를 만들어 놨는데 이런 전략에 이제 변화를 주는 시그널들이 보여서 상황들을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 공급 과잉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선 근본적으로 이 수요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많이 사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정말 태양광 수요가 더 증가할 수 있을지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태양광 기업들의 실적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이 4분기 실적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하나솔루션의 지난해 연간 영업 손실이 4천억 원 정도로 추산되고요. 다른 국내 기업들도 턱걸이 흑자가 예상될 정도로 지난해 연간 실적이 매우 안 좋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부진했던 이유는 이 지난해 중국발 태양광 제품들의 이 저가 공세가 본격적으로 계속됐던 탓입니다. 중국은 사실상 이 태양광의 제조 밸류체인을 거의 다 이렇게 먹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태양광셀을 만드는 이 핵심 원료인 폴리실리콘의 시장 점유율이 70에서 80%에 달할 정도로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에서 굉장히 우위를 점하는 상황에서 중국 정부는 작년 제조 원가보다 이 판매가를 낮춰서 시장에 공급하는 이렇게 공급 과잉 상태를 만들어 놓은 거죠. 보조금을 등에 업고 치킨 게임을 하겠다는 게 중국 정부의 전략인데 제값 주고 물건을 팔아야 하는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견제 차원에서 미국은 이 중국산 태양광 제품에 이 관세를 때리긴 했지만 중국 기업들이 동남아의 공장을 짓고 우회 수출을 하면서 사실 그 효과를 최근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이 업황이 다시 돌아오기 위해선 이 공급 과잉 시장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돼야겠죠. 그러기 위해선 수요가 올라오거나 이 공급이 줄거나 해야 되는데 이미 공급은 앞서 말했던 것처럼 너무 과잉인 터라 이 수요 측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상외로 이 수요 측면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는 자료가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조사기관 BNEF의 태양광 설치량 전망 관련 자료입니다. 파란색은 2023년에 향후 태양광 설치량을 전망한 23년 기준으로 본 전망치고요. 회색은 24년에 전망한 전망 수치 자료입니다. 보시면 23년 전망보다 24년 전망치가 상향 조정된 걸 보실 수 있죠. 쉽게 파란색보다 이 회색이 훨씬 더 높게 지금 잡혀 있죠. 당장 23년에 예상했던 24년 설치량이 511기가와트였는데 23년 시점에서 근데 실제로 24년에는 599기가와트가 설치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상보다 더 수요가 많았다는 뜻인데요. 그 이후에도 이 회색치 전망치를 더 상향 조정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올해는 662기가와트인데 23년에는 531와트의 기가와트를 예상을 했던 건데요. 참고로 1기가와트가 약 10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상보다 약 130만 가구가 더 사용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의 태양광 수요가 더 늘어날 거다 이렇게 지금 전망치를 지금 상향 조정한 겁니다. 생각보다 꽤 많은 양이죠. 그런데 이렇게 매년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는 건 올해 한 번뿐이 아니라 이제 매년 연초에 전망치가 항상 상향 조정돼 왔다고 합니다. 어떤 변수가 있을진 모르겠지만 이 같은 상향 조정이 되는 이런 트렌드를 감안하면 올해 역시 또 예상보다
더 많이 태양광 수요가 있을 수 있다 정도로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요 증가가 기대된다, 이런 원인들을 이제 좀 뒤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일단 미국 상황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사실 트럼프 정부의 정책일 겁니다. 이전 정부의 친환경 정책을 뒤집겠다고 했는데 적어도 태양광 분야에서는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 정부 역시 1기 집권 시기에 친환경 기업의 미국 투자에 대해서 막지 않은 전례가 있었는데요. 태양광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 ITC 투자세 공제와 45X 텍스 크레딧, 그러니까 즉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보조금,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여기서 이 ITC 투자세 공제는 말 그대로 투자하면 세금을 공제해주겠다는 건데, 태양광의 경우는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면 그 기업들이나 개인들에게 세액 공제를 해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텍스 크레딧, 아까 뒤에 말한 텍스 크레딧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요 측면에서는 ITC가 좀 더 중요합니다.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면 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 거니 이 수요자 입장에선 ITC가 더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태양광을 설치하고 싶을 때 직접적으로 세액 공제가 들어가는 건 ITC라는 거죠. 그런데 이 ITC는 바이든 정부 때 처음 도입됐던 게 아닙니다. 트럼프 1기 때도 있었던 제도이고, 그 이전 정부인 오바마 정부 때도 계속 지속해온 게 ITC인데요. 정권마다 이 세액 공제 규모가 조금씩 다르긴 했는데 트럼프 정부 1기 시기에도 현재 바이든 정부의 동일한 세액 공제 규모 30%를 유지할 정도로 ITC에 대해서 별다른 규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도 과거 집권했을 때를 근거로 ITC 자체를 트럼프 정부가 없애는 그런 일을 당장은 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요. 이 법의 취지가 물론 친환경 에너지와 관련이 있지만 미국 내 고용과 기업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취지도 있기 때문에 자국민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트럼프 정부가 당장 폐지하지 않을 거란 의견들이 우세합니다. 다만 이 ITC 적용 시기를 앞당겨서, 그러니까 종료 시기를 앞당겨서 종료할 거다, 이런 예상들은 조금 있었습니다. 이 공제 규모는 유지하되 종료 시점을 앞으로 당길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수요가 앞단에 몰리게 되면서 오히려 태양광 설치 수요가 증가할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었습니다. 어차피 물건 살 거 할인 행사할 때 빨리 사는 거랑 똑같은 원리인 거죠. 지금까지 이 세액 공제 면을 봤다면 이번에 세금을 부과하는 이 관세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미국이 중국산 태양광에 관세를 매겼는데 대대적으로 공장을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우회 수출을 하면서 그 효과를 못 봤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지난 상반기부터는 이런 우회 수출에 대해서도 최대 271%의 반덤핑 관세, 최대 292.61%의 상계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고, 그렇게 되면 미국 내 태양광 모듈에 대해 재고는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번 표를 보겠습니다. 22년 1월부터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말레이시아로부터 수입한 물량 이렇게 수치한 막대 그래프 표입니다. 24년 10월부터 이렇게 수입 물량이 뚝 떨어졌는데, 이렇게 12월에 부과를 했는데 10월부터 물량이 급감했다는 한 거는 12월부터 관세 적용을 한다라는 게 10월부터 9월 10월 때부터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때부터 감소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관세를 적용했을 때 지금 산출되는 동남아 지역 모듈 수입 가격이 물류비를 포함해서 1와트당 0.39달러인데요. 현재 미국에서 만들었을 때 제조 원가가 0.23에서 0.25달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남아 지역에서 사오는 것보단 미국에서 만들어서 파는 게 더 싼 건데, 이렇게 되면 미국 공장에 있는 국내 기업들, 예를 들어 하나솔루션이나 OCI 홀딩스 같은 기업들이 조금 덕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증권가에서는 보고 있었습니다. 지난 12월에는 이 180일 내 설치되지 않은 미국 내 태양광 모듈에 대해서도 관세를 적용하겠다라고 밝혔고 적용이 된 상황인데요. 이렇게 되면 남아있는 물량, 들어오는 물량이 모두 관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격 문제로 물건이 안 팔리는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고, 태양광 기업들도 이런 점들을 굉장히 기대하고 있더라고요. 올해 미국의 태양광 설치량이 한 50기가와트 수준으로 전망되는데 미국 내 생산 가능한 모듈은 또 25기가와트 수준이라서 이
생각보다 재고 물량이 빠르게 축소될 거다 이렇게 보는 측면도 있었습니다. 다만 완전히 불확실성이 거친 건 아닙니다. 이 중국을 제외하면 미국이 가장 큰 시장이기 때문에 중국 기업이 역시 미국을 버릴 수는 없는 시장인데요. 그래서 또 다른 방식으로 우회 수출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임페리얼 스타솔라, 유이스트 솔라 같은 중국 태양광 업체들은 이 관세 영향을 받지 않는 인도네시아, 라오스 등으로 또 거점을 옮기는 중이라 당장은 아니더라도 물량 공세가 언젠가는 쏟아질 가능성이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두 번째, 이 태양광 전체적인 시장을 한번 볼 텐데 태양광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중국 상황을 봐야 됩니다. 앞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중국은 제조 원가보다 더 낮게 제품들을 팔고 쏟아내면서 태양광 시장을 장악하고 공급 과잉 시장을 상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런 중국 태양광 산업 역시 구조조정 국면에 처해 있다 이런 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심지어 중국 태양광 기업들의 올해 키워드가 생존일 정도라고 합니다. 아무리 중국 정부에서 보조금을 준다 하더라도 계속 줄 순 없고 이 적자를 보면서 기업을 계속 운영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런 감산 기조에 들어갈 것이란 예측이 많은데 심지어 이제 작년 12월에 이미 중국의 30개 이상 주요 태양광 기업들이 자발적인 자체적인 생산 능력 조정 프로그램에 합의했습니다. 오펙에서 이제 석유를 감산하는 것처럼 국가들끼리 감산을 합의하는 이런 것과 비슷한 거죠. 사실 이런 합의를 하기 전부터 아래 그림처럼 조금씩 감산하는 기조는 보였습니다. 그동안 눈치 게임으로 생산 감소를 해왔는데 이제 대대적으로 이제 대대적으로 합의를 통해서 감산에 나서겠다라는 거죠. 구체적인 방식으로는 각 기업들이 시장 수요를 고려해서 쿼터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감산해서 이 정도 총량을 만들자. 그리고 이 총량으로 이렇게 너는 어느 정도 이런 식으로 나눠 갖는다라는 거죠. 심지어 그동안 적극적으로 지원하던 중국 정부도 조금씩 지원 규모를 줄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출세 환급 규모를 줄이거나 태양광 기업에게 주는 세제 혜택 등도 예전보다 그 기준을 까다롭게 하는 식으로 정부 차원의 지원 규모를 줄이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쓰러져가는 기업들도 많아질 겁니다. 중국이 전기차 기업을 육성할 때도 처음에는 모든 기업들에게 퍼주기식 지원을 하다가 그 혜택과 규모를 줄이면서 경쟁력 약한 기업들을 퇴출시키는 식으로 전기차 산업을 육성했는데요. 태양광 기업 역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육성을 하는 단계로 추정됩니다. 그럼 앞으로 경쟁력 없는 태양광 기업들이 무너지게 된다면 쓸데없이 공급됐던 이 공급 과잉 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해도 되겠죠. 마지막으로 수요 측면을 한번 볼 텐데요. 아무리 미국 정부가 보조금을 퍼줘도 중국이 생산량을 줄여도 공급 문제가 해소가 되더라도 결국 수요가 없다면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이 수요에 대한 기대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AI에 대한 전력 수요입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주요 미국 기업들이 계속 이제 전력 사용 소비량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AI 관련 때문에 전력 소비량이 증가하는 건데 예컨대 챗 GPT의 그 검색 전략 소모량이 일반 대비 10배나 많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AI 같은 경우는 전사 처리 용량이 많을 테니 당연히 이 소모량도 많을 수밖에 없겠죠. 이 지난 22일 트럼프 대통령이 AI 관련된 이 인프라 관련해서 5천억 달러, 720조 원에 달하는 이 투자 계획을 밝히면서 향후에 AI 관련 전력 소모량은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투자를 하면 AI가 늘어나고 그에 따른 전력 수요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렇게 증가가 예상되는 전력 수요분들이 모두 기존 전력 시스템에 의존할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AI에 투자한다는 기업들 자체가 스스로 아래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전기로 상당 부분을 충당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그렇게 되면은 이 태양광 역시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겠죠. 이 두 번째는 태양광은 이미 어느 정도 경제성을 갖춘 에너지 자원입니다. 작년 10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자료인데요. 표를 보시면 미국의 발전원별 균등화 발전 비용이 이미 석탄, 복합 화력 발전보다 싼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설치 비용도 2010년 킬로와트당 5.1달러 정도에서 22년 0.89달러, 그러니까 6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해서 이런 경제성 자체를 좀 갖춘 발전원으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죠. 이제는 경제성이 안 나와도 그냥 단순히 친환경이라는 이유로
막 설치하는 그런 시기, 그런 단계는 이미 지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또 상승 중인 천연가스 가격도 태양광 경제성을 부각시킬 거다라는 분석들이 나오는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이제 유럽의 LNG 가격이 지난 몇 년간 올랐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아시아 국가는 거리상 가까운 카타르에서 주로 LNG를 수입해 오고, 유럽은 천연가스가 풍부한 미국, 거리상 가까운 미국에서 주로 수입을 해왔는데요. 그런데 이 바이든 정권 때 너무 물가가 올라서 이 수출 물량, LNG 수출 물량을 제한을 해왔습니다. 이 미국 내 에너지 가격이 너무 올라버리면 인플레이션이 더 심하게 오니까 이걸 제한을 해서 이 LNG 생산한 거를 내수로 돌린 거죠. 그런데 친에너지 기업 성향을 가진 트럼프는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이거 제한 풀겠다, 이거 수출 제한을 풀겠다 공언을 했고, 지난 20일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이 LNG 수출 허가 동결 조치를 해제하는 행정명령에 바로 서명을 했습니다. 외국 판매를 적극적으로 밀어주겠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비싼 값에 팔 수 있는 지역, 그러니까 유럽에 판매를 하면 미국 내 천연가스는 상대적으로 내수 사용량은 줄어들게 되고, 이에 따라 전기 요금이 올라가게 될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에 대한 대응으로 태양광의 수요가 또 증가할 거다, 이렇게 태양광 기업들과 뭐 애널리스트들은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약간 좀 찬물을 끼얹자면 트럼프 정부가 이런 수출 제한을 푸는 동시에 석유 수출량도 이렇게 늘리겠다, 그러니까 저유가로 이제 물가를 통제하겠다, 뭐 이런 식의 발언도 하면서 이제 석유 가격이 내려가고 있는 추세라서, 이에 따라서 이 태양광 수요가 좀 덜 수혜를 받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오늘은 좀 태양광 이야기들을 해봤습니다. 올해 좀 태양광 기업들이 지난해 좀 부진을 좀 씻고 다시 좀 날아오르는 좀 계기가 되길 좀 바라겠고요. 다음에는 더 유익하고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